신분 세습이다, 음서제다, 명예훼손이다, 강한 반박, 민주유공자법 뭐길래,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정부 질문 소식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연일 이 민주유공자 특혜법 소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운동권 셀프 특혜 법안을 또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예우와 특혜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대선 이후 민주당은 조국 사태를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불법 특혜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아예 특혜를 법으로 만들어 버리자는 것입니다. 합법적 조국이 되려는 시도를 멈춰 주십시오. 민주유공자법, 국민의힘에서는 소위 셀프보상법 내지는 민주유공자 특혜법이다라고 반대를 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의 비판 들어보셨는데 그제에도 또 이 운동권 신분 세습법이다라고 강한 비판의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발하고 있죠. 민주당은 부끄럽지 않나? 운동권 출신과 자녀들에게 생애주기에 맞춰서 특혜를 준다면 말이 좋아 유공자 예우지 사실은 운동권 신분 세습법이다. 논란이 되는 특혜 조항이 이른바 생애주기에 맞춰서 준다라고 권성동 직무대행은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의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건 명예훼손이다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는데 들어보시죠. 자꾸 운동권 출신들이 셀프 보상 받으려고 한다고 공격을 하시니 사실이 아니지만 그래서 법을 통과시키기 어렵다고 하시면 혜택을 다 덜어내겠다. 자꾸 이렇게 뭔가 떡고물을 바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몰고 가시면 결과적으로는 그게 그 민주 열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이기도 합니다. 민주 열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왜 꼭 민주당은 민주화 운동만 챙기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국가유공자법에 준하는 조치다라는 반박도 엄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에서 이 뜨거운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병민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이 법이 그렇게 민주당 입장에서 중요하고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꼭 필요한 법이라면 지난 정권 5년 기간 그리고 정권 5년 동안 중에서도 민주당이 170 넘는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마음만 먹으면 법안 처리 다 하지 않았습니까? 재작년에 철회했잖아요. 검수완박법부터 시작해서 임대차 3법 등등 마음 먹으면 일사처리 일주일도 안 걸려서 법안 처리가 가능한데 서른 의원, 우원식 의원 등이 발의했던 법안 등에 대해서 본인들이 처리하지 못하고 지금 야당이 된 상황 속에서 슬그머니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화시키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여전히 남아있고요. 이 내용들이 그렇게 중요하고 법안 처리가 필요한 일이라면 여기에 대한 설득을 해나가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당론으로 이 내용을 채택하는 등 확실하게 담보해 나가지 못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스스로에 대한 셀프 보상이라고 하는 그 문제 인식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젊은 청년들이 생각하는 공정에 대한 이슈 속에서 이런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특혜, 입시에 대한 특혜,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는 내용에 대한 입시, 대학, 그리고 취업에 대한 특혜 등에 대한 내용들이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물음 속에 스스로 답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이 민주유공자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데 상당한 부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오랜 세월 동안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분들의 공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말한 86 운동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만의 민주화로 대한민국의 87 민주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넥타이 부대라고 참칭되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 등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보상하게 될 것인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고민들은 전혀 담기지 않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했던 민주화 운동의 지난 세월 가지고 수십 년이 가까운 생활 동안 정치권에서 많은 특혜를 누려왔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이런 법안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내세우는 게 참 개면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수현 교수님,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2020년에 윤미향, 우원식 의원 등등이 서른 한번 세게 하려다가 여론의 비판에 철회했던 법안이에요. 2년이 지났고 총선이 2년여 남았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바뀌었고 여전히 민주당은 거대 의석이고 지금 다시 하려는
의도가 뭐라고 보세요? 별로 시기가 좀 전 좋지 않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그 대의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민주화 운동에 공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쳤거나 사망했거나 하는 이런 사람들의 가족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 그 대의 자체는 뭐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민주당 의원들, 특히 이제 운동권이었던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이 법안을 실제로 주도한다면 굉장히 모양새가 딱 좋지는 않다. 차라리 그 이후에 후대에서 민주화의 어떤 기여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 추모하고 또 그 사람들의 공을 받아들이고 해서 이러한 법들을 추진한다면 좀 더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 손으로 민주당에서 이제 이러한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김병민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청년 세대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얼마 전에 모 명문대 학생들이 청소년 노동자들의 그 시위가 너무 시끄럽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소송을 하겠다라는 사건이 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시절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이러한 대의 명분을 쫓아서 다른 사람이 어떤 특혜를 누리거나 공을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것은 정치적인 올바름에 대한 판단을 떠나서 이미 시대가 그렇게 많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 유공자의 자녀들이 만약에 어떠한 뭐 대학 입시라든가 여러 가지 특혜를 받게 될 경우에, 예전 같으면 민주화 운동을 하느라고 가족을 돌보지 못한 그 자녀들에게 어느 정도의 그 손해를 보전해 준다라고 이해했겠지만,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반대 여론이 역풍이 불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의 제정 과정이 굉장히 시끄러울 수 있고, 공감대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넓게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에게 역풍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전재수 의원님, 뭐 두 분 굉장히 비판적이고 많은 종간 신문들에서도 사설에서 비판적인 사설이 나오고 있는데, 왜 꼭 민주화 운동에만 민주당은 집착하는지 특혜를 딱 한정하고,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주는 특혜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생애 주기별이다, 너무 과도한 신분세 해석 아니냐. 이미 민주화 운동권 정치인들이 정치권에 수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는데 신분세 해석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사실관계가 틀린 게 되게 많습니다. 사실관계가 틀린 게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법은 국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법조문이 다 나와 있습니다. 법조문이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께서도 사실관계가 완전히 틀린 것을 지금 언론에 대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로 들면 입시에서 특혜를 준다. 이거는 전혀 없는 내용이에요.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치 입시에서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의 자녀를 특혜를 준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입시를 앞두고 있는 이 법에 말하자면 예우 대상으로 돼 있는 사람들 중에 이게 직계 가족들이 포함이 되는데, 입시를 앞둔 자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분들이 대부분 이제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이제 심하게 다치신 분들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대학 다니면서 이제 열심히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들, 또 크게 다치신 분들, 이분들 대한민국 전부 다 해가지고 한 800명 정도 됩니다. 800명. 이미 이분들은 800명이 다 추려졌는데 800명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없고, 또 대부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87년 6.1 항쟁하면 이제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 이런 분들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민주화 운동 관계자로 돼 있지 그 민주유공자로는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주어지는 소위 말해서 예우라는 것은, 특혜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우죠, 예우. 예우라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국가유공자법에 국가유공자로서 우리가 주차할 때 주차 요금 할인해 준다든지, 또 톨게이트 지나갈 때 톨게이트 비용 할인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유공자에 준해서 주어지는 예우에 대해서만 이제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셀프 보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민주당의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혹시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위한 셀프 보상법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민주당 국회의원들 적용 대상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법은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것을 저희들은 목적으로 합니다. 아, 강행 처리 안 한다? 무조건 합의 처리입니다. 예.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특혜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으면 그것은 싹 다 드러내고 하겠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지고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 주안점이지 무슨 보상을 해주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리고 박종철 열사 부모님, 그다음에 이한열 열사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무슨 신분을 세습해 주는 것처럼, 아니 지금 이 사망하고 다치신 분들이 지금 현재 신분이 무슨 재벌입니까? 그런 재벌의 신분을 아들에게 세습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지난 반세기 만에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 동시에 이루었습니다. 대단한 국민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 크게 다친 분들, 이 800명이고 기껏해야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법에 따라서 예우를 해준다 하더라도 1년에 예산 10억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예. 너무 오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 그것은 다 드러내겠다, 이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들만 아마 설명을 조금 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왜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 특혜성 시비가 있게 되는지, 대상자에게 수업료 입학금을 면제하고 학습 보조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공공기관 및 200명 이상 사기업의 채용 시 만점에 5에서 10% 정도의 가산점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을 지켜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냐 반박하는 시민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본인 또는 유족 중 한 명 감정평가에까지 장기 저리 대출 혜택을 주고 공공 민영주택 우선 공급 혜택 등을 지원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죠. 전재수원님뿐 아니라 지금 민주당에서는 혜택이 과도하면 드러내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애당초 만들 때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담았다는 것도 아닐 테고, 충분하게 국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법안을 만들어내면서 지금 있게 되는 여당과도 같이 협치할 수 있는 틀들을 만들어야 될 텐데, 이미 국민적 여론 속에서 민주운동을 했던 분들의 자녀들에게까지 과도할 정도로, 특히 공공성을 훼손시킬 정도로, 공정성을 훼손시킬 정도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파다하게 퍼져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협조가 잘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화 운동에 나선 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예우를 하게 되는 것,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반대하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채용에서의 가산점 같은 문제는 이들에 대한 혜택 때문에 결국 공정한 기회에서 배제되는 또 다른 시민들이 있을 수 있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이런 법안을 처리하려고 시도했던 민주당에게 비판의 화살이 돌아오고 있다는 점도 조금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짧게 말씀드리면 두 분이 지금 많이 달라요. 말씀하신 내용이. 특혜가 없다. 여기는 특혜 조항이 굉장히 많다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법은 국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조문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은 다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만든 특혜는 하나도 없습니다. 국가 유공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국가 유공자분들 계시죠? 이 국가 유공자분들에게 적용되는 그 예우 그대로입니다. 국가 유공자들이 적용되는 그 이상의 예. 소위 말해서 특혜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법이라는 것을 만들 때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 유공자에 준하게끔 해놓은 예. 것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재수 의원님, 하나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특혜가 없다. 국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라고 국가 말씀 유공자에 주셔서 준하는 대우. 지금 야당에서는 공공기관 및 200명 이상 사기업 채용 시 만점에 10% 가산점 뭐 등등. 그게 국가 유공자들에게 적용되는 예우일 겁니다. 그 방금 김병민 대변인 말한 조항들은 들어있는 건 맞죠? 그게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예우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걸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국가 유공자들 지금 현재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능가하는 새로운 특혜라는 것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부모 자식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박종철 열사 부모님, 이한열 열사 부모님, 대학생이면서 독재에 맞서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그 결혼도 하지 못하고 죽은 그 아들들을 가슴에 묻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계 좀비속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기껏 해봐야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전체 다 해봐야 800명인데 이 800명도
다 적용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21세기에 민주운동 과정에서 겪었던 이분들을 민주운동 관계자에서 국가유공자로 민주유공자로 명예훼손을 하는 절차적으로 국가가 마무리를 하는 것이지 보상을 해주기 위한 입법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네.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의 취지에 대한 말씀 그리고 여당의 특혜라는 비판 공의 전해드렸습니다.